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일 사건 규모로는 역대 가장 크다고 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섰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천만 명이 넘는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과 아예 이제 영유아라고 하죠. 이 계층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봐야 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살펴 좀 보고요. 그것보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개발자 관점에서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자,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올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모 통신사 이제 S사 사건 때도 그랬고 뭐 역대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왔었는데 우리나라는 참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네가 지키라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좀, 네. 예, 전 국민이 그걸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사건은 이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2005년이 아닐 수 없는데, 우선은 이제 개인정보가 한 요만큼 유출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이 됐고, 이제 쿠팡에서 이제 사과문이 나왔는데, 그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은, 뭐, 최근에 뭐 물건 구매한 거, 뭐 5개인가? 뭐 몇 개까지 뭐 유출됐을 거고, 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발표를 저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뭐 카드 정보, 결제 정보, 패스워드, 뭐 로그인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가 그 ISMSP 인증을 받았을 거예요. 네,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 그런 게 참, 그런 패스워드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 정보도 저장이 될 텐데 그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평문으로 패스워드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패스워드 자체가 노출됐을 리는 없어요. 네, 이거 자체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보안 규정을 준수해서 패스워드가 저장이 됐을 거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해커가 역으로 내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알아낼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 정보 및 결제 정보가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유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면 한 두 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사건 사고가 6월부터 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여기서도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인지 자체도 자체적으로 된 게 아니고 지금 뭐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외부 신고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내부에서 인지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이유가 이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몰랐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인지할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재한 상태에서 뭐가 문제가 났다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개인적으로 그 MBC 기사를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딱 이 말이었어요. 쿠팡에서 보안 전문가를 영입했다라고 했는데 이 영입이라는 단어에 저는 좀 꽂혔습니다. 그러면 이 영입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영입 아닌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부에는 없었나요? 이 말이 참. 그리고 무단 접근을 차단하는데 이 소리는 정말 정말 시읍비읍 멍멍이 소리죠. 네. 말 같지도 않은 그 무단 접근이 됐으니까 무슨 지금 다 털렸지 뭘 차단을 해요. 뭐 지금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뭐 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현재 그렇게 했다? 그럼 앞전에 좀 하시지 뭐 지금 그것도 외부에서 뭘 데려와서 하신다?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MBC 기사가 없길래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내부 직원이 이제 그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인증키가 방치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보면은 유출의 핵심 원인으로 액세스 토큰하고 인증키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목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웹 개발하시는 분은 다 알아들을 얘기인데 이 말에서 사실 끝났다. 이게 보면은 이제 과학기술정보 방통통신위원장 뭐 여기 이제 과방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정보 유출자로 추정되는 전 중국인 직원은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였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만 개입하는 사람이었을까? 시스템 관리만 하는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좀 더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울신문 기사를 보니까 인증 업무를 한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라고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인증 시스템을 자체를 개발하는 개발자였다. 이걸로 얘기 끝났죠. 그러니까 내부자인데 그것도 뭐가? 네, 개발자가 이제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면 얘가 이제 이 개발자라는 놈이 과연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이 가능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 부분에서 웹 서비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웹 서버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보통 이 웹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웹 서버라는 놈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와스 서버하고 연동되고 그리고 와스 서버에서 다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해서 이제 작동을 합니다. 서비스가. 그런데 소위 이제 그 개인정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제 개인정보가 잔뜩 보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커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했을 가능성은 그건 없어 보여요. 그렇게까지 해킹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외부에서 해커가 어쨌든 여기에서 그 지금 정상적 절차로 접속이 가능한 상태였을까라고 추정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지는 이제 DBA거나 뭐 여기를 손대는 개발자는 아니었고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였다. 그러면 이 시스템, 즉 와스 내부의 어떤 요소 하나를 개발하던 개발자였을 텐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에 로그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그인 세션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그인 세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이제 캐시가 되면서 관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이 세션이라는 걸 이 와스라는 놈이 관리하고 있어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이걸 관리하고 있기 마련인데 이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큰 별거 아니고 그냥 아주 긴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긴 문자열. 그래서 랜덤하게 우연히 맞춰낼 수도 예측하기도 수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토큰이라는 게 어떤 랜덤하게 생성된 긴 문자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누가 맞춰내지 못하겠지만 이런 걸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 생성된 것이 유지되면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뜻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쿠팡에 접속을 하는데 휴대폰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아이폰을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아이폰으로 내가 그 쿠팡 앱을 통해서 쿠팡에 접속하든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로그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유지되죠. 심지어 기기의 전원을 껐다 켜도 유지가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세션이라고 하는 정보는 양쪽에서 보관이 됩니다. 서버 쪽에서도 보관을 하고 있고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도 그 세션 정보를 보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원을 껐다 켜도 이 세션 정보가 메모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2차 메모리에 남아있겠죠. 그래서 2차 메모리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걸 읽어서 그 토큰을 들고 다시 여기에 접속해서 그 쿠팡 화면을 보면 로그인이 된 상태로 화면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것, 세션 토큰을 세션 객체라고 흔히 개발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세션 객체에 해당되는 토큰을 만약에 이걸 유출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해커가 나쁜 놈이 어떤 해커가
어떤 다른 사람, 뭐 길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길동이의 세션 정보가 있을 텐데, 이걸 만약에 해커가 획득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브라우저 같은 데다가 그 세션 정보를 주입해가지고 접속해버리면은, 네, 그냥 길동이로 로그인한 채로 화면이 뜰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증키 얘기가 나와요. 인증키 얘기. 이 얘기는 뭘까? 이런 거 이제 뭐 어찌됐건 뭐 서버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어떤 서버가 뭐 시스템이 됐든 결국은 어떤 서버일 텐데요. 이 서버라고 하는 거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터미널이라고 해서 이걸로 접속을 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뿌띠니 뭐 이제 요런 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아이디도 있고 패스워드도 있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 인증을 하냐? 그렇지 않죠. 보통 여기에다 대고 이제 인증서 개념이 들어갑니다. 인증서, 이제 PKI 기술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키가 있고 퍼블릭 키가 있습니다. 뭐 그런 개념.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빗 키 가지고 이제 뭐 인증하고 그 키가 있는 걸 가지고 인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말하자면 또 이야기 길어지니까 어찌됐건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아이디만 알면 되고, 그래서 이 인증서를 소유하면 이제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보통 그렇게 해놓고 하죠. 그러면 이 인증서라는 거 보통 개발자들은 어떻게 할까? 자기 컴퓨터 어떤 개발자가 있으면은 자기 PC가 됐든 뭐 노트북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하드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인증서라고 하는 것을 파일로 저장해서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버의 인증서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접속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퇴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증서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퇴사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사용했던 인증서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몽땅 폐기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퇴사자는 전자서명 그 인증키가 이제 자기 노트북 어디 이런 데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회사 업무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개인 PC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유출해서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서버 회사 측에서 얘를 이제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폐기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 로그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알고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VPN 타고 어디로 간다,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 또 디테일은 알 수 없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그게 유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들고 나갔다는 얘기고, 그랬으면은 그거를 갈아치웠어야 되는데 갈아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자, 아무튼요. 이렇게 된 거다.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커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런 거 저런 걸 다 감안하다 보니까 나오는 정책이 이런 시스템을 외부에서 접속하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데, 특히 이제 퇴사를 마음 먹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퇴사를 결심한 시점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회사의 영업 기밀을 유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퇴사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내부 보안 책임자가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 이 퇴사자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자신이 이제 회사에서 업무라는 걸 하면서 획득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업무상의 기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 저거 개발 자체를 내가 했는데 저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소스 코드 일부를 가져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주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퇴사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보이는 순간 이제 회사 보안팀에서는 거의 이제 업무 배제를 시켜버리죠.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제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인증 정보는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요, 이 퇴사자 관리 안 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사용했던 각종 인증 정보가 있었을 텐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폐기 안 했다. 즉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까지는 뭐 실수를 한번 놓쳤다 치더라도 6개월 이상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 거 관리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키 정보 같은 경우들 이거를 1개월마다 좀 새 걸로 바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놓치는 거 생길까봐 주기적으로 교체하라고 권고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했다 안 했다? 네, 안 했단 얘기입니다. 안 했단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됐을 가능성이 없죠. 물론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가 키 교체 주기가 6개월입니다. 뭐 이러면 좀 할 말은 없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이게 예,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그러면은 뭐 이 역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책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기업의 책임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있죠. 그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과징금을 얼마나 먹일 수 있냐면 매출이 있잖아요. 그 매출의 최대 10%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쿠팡의 경우 얼마가 나오냐면 네, 무려 4조 원이 나옵니다. 4조 원이 나와요. 자, 어쨌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그럼 지금 당장 우리 뭐 해야 되냐? 네, 별거 하실 거 없고요. 피해자 조치사항 요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쿠팡에 접속하셔가지고 모바일이든 앱이든 PC든 거기 들어가셔서 그 마이 쿠팡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 쿠팡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본인 정보에서 이제 그 설정 정보들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요걸 눌러가지고 여기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뭐 이제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막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안 및 로그인이라는 탭이 있어요. 보안 및 로그인.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쿠팡의 세션이 뭐가 있는지 몇 개가 액티브되어 있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뭐 중국인으로 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내부 개발자가 이제 그 사람이 개발하는데 개입했던 게 이제 요런 부분이었다. 요런 부분이었죠. 인증 업무 관련된 거였다. 그러면 인증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때 보통 세션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이 세션을 식별하기 위한 토큰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말 했잖아요. 그 목록이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온 건데, 여기 나온 것 중에 만약에 지금 unknown이라고 나온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계정은 2차 피해를 입으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 말고 누군가가 세션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 나 대신 누군가가 로그인을 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정보를 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내 세션을 가지고 내 정보를 본다. 그러면 예, 이름, 주소, 전화번호만 볼 수 있느냐? 과연 그럴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쿠팡의 발표를 저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로그인 세션으로 액티브 된 거는 이거 하나지만 다른 애들이 존재했었다. 그럼 걔가 정보를 뭘 봤는지 그 뭐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급하게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 여러분이 첫 번째 통관번호라고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악용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새는 이제 직구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통관번호 등록한 거 있으면 빨리 제거하시고 이거는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재발급 빨리 받으세요. 그래서 기존 번호를 무력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카드 정보, 그러니까 간편결제 등록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이거는 몽땅 다 삭제하시고 할 수 있다면 카드 비밀번호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L사 뭐 어디사 카드 유출되는 바람에 비번 바꿨는데요. 네. 뭐 비밀번호는 원래 이제 1개월 주기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개월을 주기로 거의 이제 사고가 나주기 때문에, 보안 사고가 나주니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네, 바람직한 보안 대응 체계를 뭐 훈련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냥 좀 바꿔주셔라. 네. 이 문제는 바꾼 번호를 내가 기억 못하는 게 좀 짜증이 나는데 어쨌든 요거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다크웹에 접속해 가지고 여기에 내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여기에 돌아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건 모르는 얘기고요. 어쨌든 쿠팡 다크웹에서 이제 내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다크웹이라는 거 뭐냐? 별거 없고요. 사용자의 신원을 감출 수 있는 프라이빗한 웹 서비스입니다.
이게 그냥 접속이 안 되고요. 그 토르 브라우저라고 이런 걸 이용해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보안적인 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던 거였는데, 아주 나쁜 불법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서 뭘 악용을 많이 하냐면, 개인정보 같은 거 이렇게 해킹해서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크웹에서 그 개인정보가 판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샘플을 올려놔요. 내가 어느 띠 해킹해갖고 개인정보 한 뭐 10만 건 얻었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공개해줄게. 막 이렇게 공개를 해놔요. 내가 털어서 갖고 있다라는 증빙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보가 일부 공개가 되는데, 이게 내 정보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제 그 브라우저 오른쪽에 클릭하시면 구글 계정 관리하실 수 있죠. 거기에서 그 계정 화면에서 보안 및 로그인 화면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크웹 보고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안 및 로그인에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스크롤해서 맨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다크웹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용 중인데 이미 진즉에 털려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네, 저는 이미 털렸어요. 그러니까 이메일도 털렸고 뭐 전화번호 말고 비밀번호도 털렸고 몇 개가 털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왜 어디서 주로 많이 틀리냐면은, 이거는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중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분들이 좋든 싫든 자기 자녀 때문에 이 자녀들이 뭘 해줘라 말아라 해가지고 이상한 웹사이트, 그래서 중소규모 웹 서비스에 회원 가입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이 중소 웹 서비스들은 보안하고는 거의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회원분들 중에 이 보안하고 담 쌓은데 중소기업 그런 웹사이트 회원 가입하는데, 거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약에 네이버 같은 데랑 동일한 걸로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를 입으시냐면, 네이버에서 내 계정이 털려서 중고나라에 내 이름의 명의에 뭐가 올라간다거나 이 사건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은요, DB에 패스워드를 저장할 때 평문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 때문에 뭔가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패스워드 넣을 때 제가 아예 작정을 하고, 제가 아예 노출 가능성이 있는 패스워드를 2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찾아보니 6개 중에 전원이 전부 다 제가 썼던 그 2개의 패스워드로 노출이 된 경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뭐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그건 뭐 언제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어찌됐건 지금 다크웹에 내 정보가 뭐가 돌아다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기에 만약에 패스워드가 노출됐다라고 판단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자주 쓰는 네이버든 뭐 다른 어떤 서비스든 거기 패스워드랑 일치하는지 꼭 좀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일치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조치를 좀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일, 정말 빈정상하는 일인데, 이게 정말 경영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쿠팡 대표이사님께서 미국 분이시던데, 네, 한국계 미국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고가 딱 발생을 하니까 바로 일단 법적인 대응부터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법이 정한 규칙을 잘 따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뭐 ISMSP 인증 같은 거 받은 업체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인증 제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에 대해서 빈정이 확확 상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뭐 ISMSP 인증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뭔가 보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인증 받은 거잖아요. 이만큼 우리 개인정보 보호 신경 쓴다.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같이 좀 사상이 삐딱한 애들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진짜 딱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 왜 이렇게 하냐? 나중에 뭔가 문제가 나더라도 법적으로 이제 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죠. 참 빈정이 상합니다. 저런 거 보면은 참 보안하시는 분들 참 기운 빠질 일인 거고, 저도 한때 보안을 했었지만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켜보셔야 될 게 이 2가지다.
어쨌든 이 집단 소송이 진행이 어떻게 되나 좀 보셔라. 그리고 가급적 참여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명백히 기업의 잘못이다라고 판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매우 매우 높은 경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만 원 내고 지금 집단소송 참여해서 2년 정도 지나서 한 2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1,000만 명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네,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어떻게 될지 이거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이 이 배상의 규모가 우리나라 보안업계 종사자분들의 명운이 달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를 조금 떠들게 되면은 갑자기 좀 이상한 말을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서 그 디테일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정부가 정말로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여기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만약입니다. 가정을 두고 이야기를 할 텐데, 만약에 정말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10조를 만약에 쿠팡한테 과금을 한다. 너 과징금 10조 내. 그러면 그걸로 쿠팡이라는 기업이 망할까요? 그건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휘청은 할 겁니다. 진짜 망할 수도 있고 휘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10%까지 아니면 5조 원이라도 좀 할까요, 좀? 만약에 그렇게 했다 쳐봐요. 그러면 큰 사건 하나 맞아가지고 5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데, 그 과징금만. 그러면 이 돈이 이제 앞으로 이걸 두들겨 맞게 된다면 기업이 보안을 정말 신경 안 썼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5조 원이 모두 보안 종사자분들에게 간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5조가 오롯이 다 가진 않겠지만, 보안에 5조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5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1조 원이라도 써주면, 네,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보안 쪽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좀 개발자가 취업하기 어렵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웹 백엔드 개발자 분들, 뭐 실력 좋으신 분들 많지만, 웹 백엔드 개발자 한 명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뛰어난가 싶은데, 그분들은 막 억대 연봉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회사 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안 쪽에서 억대 연봉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백엔드 개발자 한 명 키우는 거하고 보안 개발자 혹은 보안 전문가 한 명 키우는 거하고 둘 중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고 노력 많이 해야 되냐? 정말 백엔드 개발자분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네, 보안 전문가 한 명 키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자바 백엔드 개발자는 뭐 어디 가서 한 6개월 부트캠프 듣고 1년 정도 뭐 공부하면 어떻게 대책이 쓰지만, 보안은요, 1년 정도 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개발자 한 명, 특히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만약에 무슨 뭐, 이런 전문가를 한 명 키운다? 아이고,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까지 만들 수 있는 개발자는 정말 양성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 관련된 업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만약에 이번 일마저도 뭐 또 어영무영 하면서 대충 넘어가더라, 이렇게 되면 진짜 제가 다시는 보안 얘기를 꺼내서 유튜브 그 영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몇몇 사건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SKT 이후로 이 보안 얘기 별로 안 했는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보안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했던 얘기에 이제 무슨 거의 앵무새 같이 제가 반복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말하는 나도 짜증나고 속상하고요. 그렇기도 하고 별로 도움되는 정보도 못 드리는 것 같고 해서 언급을 좀 자제했었는데, 요번 거는 좀 하여튼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일이 부디 잘 마무리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바랍니다. 다만 좀 제대로 해결되어 주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뭐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개운치 못한 마음이 드는 상태가 유지되고 또 사건이 거듭된다? 아, 그러면 참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좀 반가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뭔가 정보를 드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뭐 요런 얘기를 또 마이크 앞에 앉게 돼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는 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